자, 첫 번째 기초 과정에는 58쪽에 우리 지지에 지난 시간에 천간에 5급 6합 7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지지의 여러 가지 합과 뭐 형충파의 사건 사고들을 우리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지지의 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시간이 지지 합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형충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번 학기에는 이 과정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하는 데까지 제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급에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육신과 십신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중급 시간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좀 더 남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했던 그 뭐죠, 그 택일하는 거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금 이해되세요? 들어보신 분, 관심 있게 들어보신 분, 조금은 이해되시요? 조금씩 이해.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고, 그죠? 적용하는 어떤 그런 요령이나 방법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내가 나중에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기초 과정에 지지의 합. 지지의 합은, 지지의 글자는 천간에는 10개고 지지는 12개잖아요. 그 지지의 12개라는 개념은 지지의 이 글자들의 개념은 이 계절적 의미가 상당히 짙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성이 자, 여기는 뭐 여기는 (2월) (3월) (4월) (5월) (7월) 이렇게 조금 지지의 12개 글자들은 이렇게 딱 나눕니다. 3개월씩 봄, 3개월 봄, 신유술 가을, 그죠? 계절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죠. 12개 글자들인데, 지지에서는 합의를 하면 먼저 방위합, 같은 방향을 보는 방위합이라 해서 한 방향을 보는 방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방위합, 방합을 말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합을 말합니다. 삼합이란 옛날에 그 4살 터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말합니다. 4살 터울. 그래, 4칸씩 차이 나는 거. 자, 범띠면은, 이제 옛날로 본 거, 범띠면은, 범띠보다 4살 많거나 적거나, 그죠? 1살, 2살, 3살, 4살. 그래, 말띠. 범띠는 말띠. 4살 많은, 4살 적은 말띠와 4살 많은 하나, 둘, 셋, 넷. 개띠, 인, 오, 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리 삼합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육합. 6개 합, 6칸짜리 합을 말하죠. 여기 3가지 합이 있다, 지지에는. 합은 끌림을 말해요, 끌림. 충은 밀어내다. 그죠? 합은 끌림.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자석 보면 탁 달라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합에 의해서 달라붙고, 같은 그 길에 놔두면 밀려나고, 그죠? 충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
그걸 끌림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지지의 12글자들은 어떠한 글자들끼리 만나서 방위합이라는 합을 이루고 끌림에 의해서 또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저것끼리 삼합을 형성하고 그지? 또 어떤 글자들끼리 만남으로 인해서 육합이라는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방위합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것, 그 글자들을 말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목은 이쪽 쪽은 방위는 동쪽을 말하죠. 반대로 해가 넘어가는 쪽은 서쪽을 말하고 해가 가장 높은 쪽에 뜨는 쪽은 여름을 남쪽을 말하죠. 남쪽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있는 여기 이제 이 해가 완전 넘어가는 북쪽을 말하죠. 방위로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위합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세 개의 글자들이 인묘진. 인묘진은 뭡니까? 같은 동쪽, 목방향을 바라보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인묘진 방위합인데 목훅을 말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의 방위합이 4개죠. 인묘진 방위합, 그 다음에 사오미 방위합, 신유술 방위합, 해자축 방위합인데 우리가 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합이라 하면 어떤 하나를 새로운 에너지 하나를 만들어내거나 그 합에 의해서 하나의 오행으로 에너지로 뭉친다라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인묘진 세 글자가 만나면 방위합이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의 오행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게 뭐 한쪽 방향을 목의 방향을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묘진이라는 이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은 세 개의 글자가 딱 형성이 되면은 목의 에너지가 아주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지나 하면 예를 들어서 인묘진의 목국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은 지지의 4개, 천간의 4개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지의 것을 말하거든요. 지지의 것은. 위에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말하고 요거는 지지의 글자들은 여기 있는 것. 지지의 4개 글자, 12개 중에 여기 4개만 들어가는 거죠.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딱 붙어 있으면 가장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좀 힘듭니다. 합을 형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3개가 이루어지는 이 방위합은 주가 어떤 글자고 하면 지지에서는 생지라는 글자들이 있고 왕지라는 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지라는 글자들. 지지는 항상 생왕고로 나누어진다. 12개가. 생지라 하는 글자들은 각 계절에 첫 번째 있는 글자. 요거는 봄에 첫 번째 있는 글자 아닙니까? 입춘이, 어제가 입춘이 했는 거죠. 예, 어제. 입춘이죠. 오늘 이제 드디어 어제부터 병오년이 이제 완전한 병오년이 이제 시작된 거죠. 요 이제 각 초입에 있는 글자들. 그 계절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삼합의 운동성이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역마성이다. 역마성. 이걸 생지라고 합니다. 생지. 각 초입에 생지. 그래서 생지는 인, 사, 신, 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생지라 하고 왕지는 도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었고요. 도화를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 도화라는 순수한 자기 오행, 묘, 오, 각 계절의 중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 그 다음 겨울에는 자. 그래서 자, 오, 묘, 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계절의 중앙에 있는 이 글자들은 그 지장간에 갖고 있는 순수한 자기 오행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에 의해서도 지 앞으로 헤쳐 모여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운들이, 에너지가. 그래서 도화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야들은 왕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앞으로 다 헤쳐 모여 해 이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다른 합에 의해서 다른 걸로 절대적으로 변하는 건 없잖아요. 다른 오행들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거지, 자기 앞으로. 그래서 왕지라고. 그는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창고를 이야기하는데 이 고지는 안에 집어넣다라는 거거든요. 창고.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는 글자들은 각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들. 봄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들은 진, 그 다음에 여름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미, 그 다음에 가을은 술, 겨울은 축. 야들의 4개 글자들은 창고의 의미를 고지라고 하고, 또 나중에 12운 선생 이야기는 또 묘자리로 들어가는데 묘지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왕고지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와닿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해합은, 첫 번째 방해합은 임묘진, 그죠? 임묘진인데 그러면 어느 오행이 막 강해지노? 바로 목의 오행이 강해지는 거죠. 순수한 목의 오행이. 자, 그런데, 자, 아까 여기서는 목의 오행이 강해진다. 자, 임묘진 이렇게 있든지 임묘진 이렇게 있든지 3개가 붙어 있으면 좋고, 요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요 일간한테. 그러면 임묘진은 목의 에너지잖아요. 이 임묘진 목의 에너지가 누구한테? 야한테. 그 목의 에너지가 강력한 목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 일간이 무엇이든 간에 목의 어떤 성정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을, 목의 에너지는 뭡니까? 뭔가 이제 이 생장하고 성장하고 자라려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러한 성정을 많이 갖고 있게 된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생왕고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순수한, 요거는 결국 가운데 있는 거는 다 왕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지. 그래, 3개가 다 모여야, 인묘진 3글자가 모여야 인묘진 목의 국으로서 방해합이 완성되는데, 다 이루지 못할 때는 요것만. 그래, 가운데 에너지가 강한 왕지를 포함한 인묘나 묘진이나 있으면 요거는 반틈의 합이다 해서 반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반합이다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목의 에너지를 원래의 인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묘하고 같이 있는 게 어떻다? 목의 에너지가 더 강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요 지인이라는 글자도 토이지만, 그죠? 묘를 만남으로 인해서 목의 에너지를 발하게 된다. 강해진다. 이런 개념적으로 좀 반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반합을 이루는데, 가운데 있는 요 왕지가 포함되지 않고 인이나 진이나만 있다면은 반합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원래 각각이 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묘가 있어야지 삼합을 이룬다. 그런데 명에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 묘가 있고 인미가 뭐 인진이 참 여기에 이래 있다 이러면 인묘지는 다 있잖아요. 결국은 있지만은 차례대로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해를 다 목구고 형성된다 하지만은 그 왕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거는 목의 에너지가 우리가 딱 3개로 뭉쳐 있는 것만큼 에너지가 그만큼 세지는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오미 3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화의 에너지가 막 강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 금의 에너지. 자, 좀 더 이제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가 목이든 수든, 이 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든, 자, 목인데, 여기에 어떤 지지에 방위합이, 금의 방위합. 그럼 신유술이죠. 신유술에, 그러면 목기가 굉장히 강해졌죠, 일단은. 현실적 내가 행동하는 목기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내가 이 명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이 일간에 내 혼에 이건 지지의 건 뭡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행하는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이거는 내 정신적인 에너지들이잖아. 그래 여기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목의 성정은 뭡니까? 목의 기본적인 성정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달라들고 성장하고자 하고 이런 에너지들이잖아요. 그런 에너지인데 금이 밑에 현실적으로 쫙 있으면 어떨까요? 금은 금극목 하잖아. 그죠? 그러면 양한테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전체적 네가 성장하고 생장하고 생기 발랄하고 막 이러한 에너지를 야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는 또는 정신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치고 막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실제적인 행동은 안 그래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제 좀 더 기다 아니다 분별하고 좀 더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 어떤 겉으로 드러남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행동하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수가 있으면 금생수 하잖아요. 금생수 함으로 해서 이 수적 에너지가 뭡니까? 연구하고 기획하고 차분하고 여성스럽고 이러잖아요. 그걸 금생수 하니까 더더욱 그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더더욱 그러하게. 이렇게, 영향을, 관계가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아주 이제, 이거는 특히 방해합은 한 방위를 바라보는 가족 인접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적인 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합은 굉장히 합이 굉장히 끈끈하다. 웬만한 충에 의해서도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에너지가 가장 합의 에너지가 가장 막강한 것은 아마 방위합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인이나 진 요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묘라는 글자가 오면 묘라는 글자가 온다는 것은 자 여름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병오라는 글자가 왔잖아요. 내 명 속에 사화라는 글자와 미토라는 글자가 두 개, 여기 네 개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오미 방위 합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있던 사람은 대박 오가 오므로 인해서 올해는 그 사람이 뭐라도 화국이 화의 에너지가 완전히 이 발동을 하게 되겠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뭐라도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방위합이다. 방위합이 반합과 방위합. 이거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이제 삼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살 터울이라고 보통 과거에 말씀들 하세요. 네살 터울은 뭐 궁합도 안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네살 터울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각각의 생지 하나와, 그죠? 그 다음에 왕지 하나와, 자, 네살 터울은 아까 인은 뭐랬습니까? 제가 인은 각각의 생지, 봄의 생지인 인이라는 글자는 인이라는 범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왕년 네살 터울은 오화에, 이건 이제 이 말이라 얘기하죠. 말, 그죠? 와, 선생님. 예. 그 다음에 아까 네 살 적는 거는 뭐입니까? 술, 이 개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삼합을 이룬다. 요 세 개 글자가 만나면 삼합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이제 생지 하나와 왕지 하나와 고지 하나가 만나는 거죠. 근데 오행은 다 다릅니다. 야는 오행은 목이고, 야는 오행 화고, 야는 토예요. 그래 만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에 의해서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그 왕지 앞으로 헤쳐 모여 한다라고요. 그 지금 뭡니까? 왕지 앞으로 목이란 인의 것과 그 다음에 술이란 이 토와 만나서 뭡니까? 화된다 이 말이에요. 화로 에너지로 몰빵해 준다는 거죠. 본래 내 거는 나는 목이지만은 놔두고 화로 이 지 토지만은 화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모이면은 화국이 형성된다. 화가 집단화된다는 거죠. 아까 그럼 어떻게? 아까 결국 야들은 지지의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그 명주의 혼에, 정신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삼합을 말하고, 두 번째 삼합은 아까 각 계절에 초입에 있는 글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여름에 초입에 있는 글자는 사화죠. 사화. 그러면 사를 기준해서 본다면 사유축이 됩니다. 사유축. 사는 결국 이제 우리가 띠로 이야기하면 뱀띠를 말하고, 유는 닭띠를 말하고, 소띠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삼합이 형성되면 사유축 삼합은 결국은
유라는 이 금에 자기들을 지는 각각이 이제 화에 있지만은 축은 토에 있지만은 이 유를 만남으로 유금을 만남으로 인해서 금의 에너지로 나의 본성을 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야는 원래 화잖아. 화지만 화극금 해야 되는데 화지만은 이 속에 갖고 있는 이제 금의 것으로 금의 형태로 금으로 이제 에너지로 밀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유축 삼합은 금국이 만들어지고 금의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을에 초입에 있는 거는 이거는 원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숭이 띠. 신은 4살 신자진 쥐 그다음에 지는 용 이런 말하죠. 표현하죠. 신자진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야는 금이에요. 금이지만은 자수를 보면은 수화돼야 되고 수의 에너지를 쓴다면 지는 금인데 진이는 이 토지만은 자를 만나면서 지 속에 있는 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들이 뭡니까? 전부 다 아까 이야기했던 왕지는. 그래서 야들 앞으로 다 헤쳐 모이는 거잖아요. 각각이 다른 동네 인호술 각각이 다 다른 동네의 것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합을 이루어서 그 중심에 있는 왕지 앞으로 헤쳐 모인다. 도화의 앞으로 모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기 다른 나라에 각기 다른 방향에 있던 글자들끼리 또는 각기 다른 오행들끼리 만나서 하나의 도화의 중심을 이룬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이다. 아까 방해합은 가족적인 합이다. 이거는 사회적인 합. 마지막으로 이제 해, 묘, 미. 그죠? 해는 뭡니까? 돼지띠를 말하고, 이건 토끼띠를 말하고, 요거는 양띠를 말하죠. 띠로 하면 이제 양띠로. 요 이제 해묘미 삼합을 이루고 그래서 해묘미가 만나면 만약에 해묘미 세 분이 계신다면 그럼 누구 중심 앞으로 도화인 토끼띠 중심 앞으로 돼지띠하고 양띠하고 토끼띠 만나면 누구 앞으로 모일까요? 토끼띠 앞으로 모인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연히 끌어모으기는 아마 돼지띠가 잘 끌어모으겠죠. 그죠? 또 여기도 이제 요 띠들이 잘 끌어모은다는 얘기죠. 여기는 절대 안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요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역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친구들이 전화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우리 밥 한 그릇 먹을래? 친구들이 전화 잘하는, 정내면서 막 전화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비해서 전화 오면 반갑게 받는데 전화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 요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여기 토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많은 것을 뭐라 했으면 요각 계절에서 넘겨주는 계절, 아까 창고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정이 뭐고 하면 초등학교 동기들 만나면 그래요. 요는 전화 자주 하는 친구들, 여기는 오마 전화는 자주 반갑게 받는데 지는 전화 잘 안 하고, 요는 만나면 옛날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알아요. 이제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이제 이래 이해하셔도 좋다. 그래서 삼합이란 이러한 성정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여기 이제 따지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말씀하실 때는 4살 터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 각각이 2개의 글자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의 합, 2분의 1, 반의 합이다 해서 반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합이라 하면 결국은 가운데 있는 도화 오행의 에너지들의 힘이 현재보다 자기 각각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강해진다. 이 왕지지만은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왕지 목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삼합이라 하고, 그죠? 요 삼합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육합은, 자, 육합은, 자, 볼게요. 이 손의 그림을 참 좋은데, 그죠? 어쨌든 간에 이 합들은 이제 외우는 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해가 들어가고, 해, 자, 추. 여기가
임묘진. 사실 요는 요 왼손 요뭐 엄지손가락 요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손이죠. 사실 요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해자축 봄 있지요. 임묘진 있지요. 사오미 있지요. 신유술 똑같은데 이제 요 합을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런 말씀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자축합 자축합이다. 지금 여기서 육합이라면 이제 6개를 말하는데 자축합 맞죠? 지금 여기 생각 그거 맞죠? 맞지? 제가 다른 건 아니지? 자축 맞네. 자, 자와 축이란 두 글자가 만나면 아까 반위합의 반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 반합을 또 다른 각 육합에서 자축합은 자축합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방위합의 반합은 그죠? 뭐를 아까 이 방위합의 반합은 수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또 육합에서 또 육합의 토라고 이야기하거든. 자, 이건 그러면 반합인데 왜 육합이 또 토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라는 글자가 이 씨앗이 해에 새싹을 돋기 위해서는 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와 축이라는 글자가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이건 당연히 수기만 막강해집니다. 토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아니라 이 자연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과정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8글자 속에서 지지 4글자 중에 자와 축이 있으면 토로 보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에 당연히 수기가 강해진다. 한기가 강해진다. 한기가. 그렇게 놓고 볼 때 토로 보는 것은 요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반합, 육합에서 육합토라 하지만은 여기 육합에서는 어떤 그 합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오행에 큰 의미를 두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축의 일단 합이다. 육합에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적용되나 하면 아까 그 삼합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궁합 볼 때 있잖아요. 그 서로가 상대 꼭 궁합뿐만 아니라 뭐 이 군끼리 합을 볼 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부간에 이제 본다면은 부부간의 합이 좋다 나쁘다는 거. 삼합도 있고 방위합도 있지만은 삼합의 성정은 방위합의 성정은 달라요. 자, 육합의 성정은 부부 합이 강자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는 요 해라는 글자와 인의 합을 해서 목기를 이루고 인의 합 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 만들어지는 오행의 것에서는 크게 여기서 의미를 안 둬도 된다. 단지 해라는 글자와 인이란 글자, 아까 우리 띠로 이야기했을 때는 뭡니까? 해는 돼지 띠, 요거는 이 범띠, 띠지만 띠란 연지를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궁합으로 볼 때는 일지끼리의 합이 이러한 글자들끼리 있으면 굉장히 합이 좋다라고 이래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은 뭡니까? 또 묘와 술의 합입니다. 그 손바닥을 볼 때 그냥 자축 위치가 이미 이 12지의 글자는 손바닥에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 반지 끼는 손가락 뿌리에 자, 시간의 출발점이 자가 위치하고, 그죠? 그 끝에 이제 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긴 손가락은 축이고, 이 시간을 기준이 되는 네 번째 반지에 낀 손가락 뿌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 가는데 이는 해랑 합이 좋다겠고 묘는 반대편에 있는 술과
합이 좋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진은 다시 반대편에 있는 유와 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진유합 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는 이 손가락 끝이지. 사는 사의 위치가 이 손가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은 이 손가락 끝이거든. 그죠? 야들끼리는 또 사신 합이 되기도 한다. 이 손가락이 이제 요 정도는 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새로 하신 분도 아마 어느 정도 아시죠?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에 오미합도, 오미도 뭡니까? 사오미, 같은 여름권에 있는 오미, 반합이자, 방국의 반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반합에서 이 뭡니까? 아까 여기서는 자축합토가 아니라 수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여기도 오미, 여기서는 오미하고 합에 의해서 새로운 오행이 6개이기 때문에 오행은 5개인데 요거는 6번째 합이거든,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2개가 만나면 화의 반합이기 때문에 화의 에너지가 아주 강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육합은 서로의 끌림이 부부 인연에 의해서 일지간에 또는 이제 월지간에 이래가지고 어떤 궁합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본다. 그 합은 자축, 육합에서 자축합, 그 다음에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그 다음에 오미합, 이런 게 이제 육합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지지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